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음식이 이러한 부작용이라든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그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 중에도 이런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러한 중독 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맛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고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흔히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식, 폭식 또는 폭식증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식이나 폭식의 경우는 내가 먹으면서도 먹는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식의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식하는 증상을 보이긴 해도 폭식하지 않았을 때 내 몸에서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맛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단맛을 멀리 했을 때 갑자기 기운이 촥 빠진다든지 두통이나 어지럼증,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짜증이나 우울감 같은 그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중독인 사람이 반드시 뚱뚱해지는 건 아니고 또 비만하다 그래서 음식 중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점차 그 증상이 심해져서 칼로리가 높고 단 음식에 더 탐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의 조절 기능이 깨지면서 비만해질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겠죠. 실제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 시도하는 것이 적게 먹고 신체 활동량을 늘린다는 것인데, 적게 먹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 다이어트를 할 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탐닉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쾌감 중추가 원해서 찾게 되는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할 경우에 하루 이틀은 참아보지만 결국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음식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살을 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나한테 음식 중독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음식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보다는 그 음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먼저 찾고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살이 찐 것이 의지력이 약해서 또는 내가 식탐이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몸이 배가 고픈 그 식욕을 내보내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습관과 중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리적인 것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결이 되지만, 습관과 중독의 경우에는 내 의지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력만으로 해결이 안 될 뿐더러 그냥 방치해뒀을 때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 본인 스스로 그런 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 자긍심의 결여 또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도 있고,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고 더 빠져들면서 비만해지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중독은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찍 발견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비만 진료를 이제 20여 년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시켰다고 해서 쉽게 살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몸이 알아서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그런 항상성이 있는데, 이러한 조절 기능이 깨진 상태에서는
그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적게 먹였을 때에는 결국에는 과식이나 폭식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무리 살을 빼도 요요 현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큰 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 이 만성 스트레스가 같이 들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알게 모르게 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을 탐닉했던 습관이 그러한 음식이 오히려 중독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단순히 단 음식, 짠 음식을 멀리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음식을 본인 스스로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 임상 경험에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음식 중독에 빠지기 전에 음식 중독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음식 중독에 빠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식 중독에 빠질 위험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음식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빠지지 않게끔 노력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쾌미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그 palatability 또는 highly palatable 이런 표현인데, palatable이라는 게 뭐냐면 입에 착 감기는 맛입니다. 입속에 들어왔을 때 사르르 녹으면서 입안에서 녹아서 입을 기분 좋게 할 뿐 아니라 곧바로 뇌에 들어가서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음식이 그 음식의 맛을 highly palat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우리가 쾌감할 때 쓰는 쾌와 맛, 미를 합쳐서 쾌미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맛인데 단순히 기분 좋은 맛이 아니라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결국 중독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맛을 쾌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쾌미를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또는 흰밀가루가 들어있는 정제 가공 탄수화물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그러한 음식뿐 아니라 그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그 쾌미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당분과 나트륨과 지방 요 세 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착 감기는 맛을 줄 때에 뇌의 쾌감 중추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을 주어서 음식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저는 쾌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쾌미를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그 우리가 흔히들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낵 종류죠. 과자류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또는 빵 또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라고 먹고 있는 라면이라든지 각종 면 종류인데, 이런 음식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입속에서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당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은 단맛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나트륨의 짠맛에 단맛이 들어가게 되면 짠맛이 그 단맛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단맛과 짠맛 그리고 거기에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처럼, 특히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속에 들어왔을 때 사르르 녹는 맛을 내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지방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과자류나 빵 종류,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쾌미를 주고 결국은 음식 중독에 빠지기 쉽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사실 내가 음식 중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설문지라든지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이나 진단 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음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를 했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음식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실체를 이해하고 내가 그 음식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일단 내가 음식 중독 환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단맛이 나는 음식은 우리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중독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이 입에는 맞고 나를 잠깐 동안 행복하게는 해주지만 길게 봐서는 나를 어떤 음식 중독의 노예로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음식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음식은 기호식품으로 어쩌다 한번 즐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음식의 맛보다는 건강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갖는다면 음식 중독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